사랑하는 만큼 붙잡아봐라. 그래야 미련이 남지 않는다. 운동해서 나 자신을 가꾸어라. 아니 헤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운동을 씨. 안녕하세요, 체리씨입니다. 자, 오늘은 첫 영상이니만큼 지금 이별하고 힘들어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다 영상을 한번 첨부해봤습니다. 이별이란 우리가 태어나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많이 겪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하자 약속을 했더라도 언젠가 찾아온 이별에 숨이 막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무수히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해봤고 아파했던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모든 분들이 재회를 원해서 또는 헤어진 연인이 너무 그리워서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 인연이 아니니 놓아줘라,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니 실망하지 마라, 또는 사랑하는 만큼 붙잡아봐라, 그래야 미련이 남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다, 또는 운동해서 나 자신을 가꾸어라 등등 비슷한 조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헤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운동을 씨.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았으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첫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헤어짐의 원인이 어떤 케이스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울면서 매달리고 설득하려 하고 집 앞에 찾아가는 행동, 그런 행동은 일단 멈추세요. 이렇게 해서 헤어진 연인을 다시 붙잡는다고 해도 어차피 다시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솔직하게 아파하고 슬퍼하세요. 대신 절대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서로가 이성적으로 헤어짐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헤어짐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는 조언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달리는 게 답일 것 같고 시간을 가질수록 나를 잊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조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헤어지고 나만 아프고 힘든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도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헤어짐의 원인을 크게 나눠봤을 때 첫 번째, 상대방에게 나의 가치가 낮아졌을 때입니다. 이성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력, 외모, 키, 성격, 경제적인 능력 등 무수히 많은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 보이는 상대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이기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지난 연애사를 한번 돌이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뢰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다른 이성들과 연락을 한다든지, 또는 술 먹고 진상짓을 한다든지, 어떤 장기적으로 이 사람과 연애를 지속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가치, 물론 이성적인 매력은 높지만 신뢰가 전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에게 이별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적인 문제입니다. 장거리 연애,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 등등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상대에게 이상적인 연인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적인 문제들은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치가 낮아 보이는 행동 또는 신뢰를 깎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말씀드린 문제들로 이어지게 되면서 헤어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낮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정하지 않다거나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짧아지는 경우,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가치가 극도로 높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뢰까지 잃어가는 행동을 보이면서 이별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가치와 신뢰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상대방은 우리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본인 역시 실수를 하면 이 사람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연애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가치와 신뢰가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다툼으로 번지고 어느 한쪽은 이제 헤어짐을 결정하는 이별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헤어짐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절대 먼저 연락해서 붙잡고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SNS를 염탐하면서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은 아닌지 온갖 상상들을 다 하면서 다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헤어진 후에 SNS는 마치 망원경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드러내는 모습, 그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도 여러분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지내는 모습 또는 다른 이성과 행복한 모습, 이 모습들이 반대로 보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재회를 하시고 싶다. 헤어지고 자신의 가치가 낮아 보이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멈추었을 때 우리는 재회에 하루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로 헤어졌을 경우에도 오히려 이별을 원하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성을 되찾은 모습,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모습, 이성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에 대한 신뢰 역시 천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우리가 완전히 떠나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속하게도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리며 붙잡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줬을 때 우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가 변화한다면 재회가 이별로 반복되지 않고 더욱 견고한 사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재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주제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